반갑습니다. 준희덕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입니다. 이 안에서 위해 여부 판단과 위해 사례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두 번째 단원이 다 끝나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라이브로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영상을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찍고 편집을 진행해 왔는데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라이브로 진행해서 2번씩 찍고 괜찮은 영상을 추스려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에서 이웃 추가해주시고 팔로우해주시고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양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서 만약에 좀 대응이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두 문제 딱 집어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위해라는 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위험과 재해를 아우르는 말이죠. 사전적 의미입니다. 위험이나 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의 사례, 어떻게 위험이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1월 22일이니까 시험이 딱 한 달 남았는데 다들 준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사람들이 응시 인원이 많아져서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이전에는 저도 에이 설마 했는데 생각보다 응시자가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난이도가 오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찍고 있는 영상들 보면 전부 다 약간 초심자, 베이직 느낌으로 찍고 있는데 찍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교재 구매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 영상은 예습이나 복습으로 활용하셔서 다가가는데 겁을 없애는 정도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은 남들보다 잘 알려드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영상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업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영업자는 다른 말로 회수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영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아닙니다. 책임 판매업자.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는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를 진행할 때 위해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회수를 해야 되죠. 누가 회수를 해야 되는지 먼저 배우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해 화장품을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위해 화장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위해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얘네가 위해 화장품인 걸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즉시 판매 중지입니다. 그래서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면 보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회수 계획서를 작성한다던가 폐기 계획을 짠다던가 그런 과정은 1절 나중이고요. 판매 중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판매 중지 이후에 있는 것이 위해성 등급 평가인 거죠. 전에 있던 내용과 달리 갑자기 내용이 조금 어려워져서 헷갈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저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정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해 화장품을 발견을 하면 회수 신청을 해야 되고요. 회수 신청이 나고 나면 회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 회수 종료가 되고 나면 폐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1년의 과정들을 배우게 될 건데, 방금 배운 부분은 발견한 즉시 회수 신청이 아니라 이 중간에 바로 즉시 판매 중지인 겁니다. 그죠? 여기서 회수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회수 계획서, 회수 종료 일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계획과 종료 일자가 회수 전에 정해져야겠죠. 회수가 이게 진행 중이죠. 회수랑 회수 계획이랑 회수 종료가 딱 끝나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 맞추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연장 요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회수가 끝났을 때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를 한 경우에는 회수 확인서, 회수를 확실히 다 했다,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서 이거를 보고를 하는데요. 어떤 분한테 보고를 하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부터 배우실 거예요. 이 안에 위해 여부 판단과 위해 사례 보고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건 회수 의무자가 위해 화장품을 발견했을 때 즉시 판매 중지를 한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걸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판매 중지를 했을 때 백룸이라던가 창고라던가 하는 곳에 위해 상품을 빼놓겠죠. 이 상품이 어떤 점이 위해한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위해 여부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위해 여부 판단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위해성 화장품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위해 여부 판단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해서 가, 나, 다가 합쳐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가, 나, 다를 구분해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가, 나, 다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가 등급은 이름에도 쓰여 있지만 가장 위해성이 높은 화장품을 말합니다. 자, 가등급 화장품을 먼저 봅시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 굉장히 위험하죠. 이름만 확인해도. 사용한도 이상으로 포함된 화장품. 제가 예전에 예로 자주 말씀드린 살리실릭 애시드를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한도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0.5% 시선된 제품에 대해서 2.5%로 함유가 가능하죠. 이 이상으로 함유가 되면 즉시 위해업을 판단하고 판매 중지를 하고 가등급 위해성 화장품으로 딱 하고 결론을 낸다는 거죠. 판단을. 제가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데 23 years old에 바데카실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이 화장품이 살리실릭 애시드, 즉 바하 성분을 주 베이스로 하는 제품이었고 판매 중지가 되고 철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화장품이 성분 함량이 0.5% 이상으로 함유되었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등급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 등급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용기 포장에 위반되는 화장품입니다. 안전용기 포장이 뭐죠? 이제는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만 5세 미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 말하죠. 개봉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용기, 포장.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이라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따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에 나 등급과 다 등급이 둘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다르고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와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정도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량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제외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 내용량의 기준 같은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위해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해 여부와 상관이 있는지 어떤 기준은 나 등급으로 위해하고 어떤 기준은 다 등급으로 위해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 세 글자 차이입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나 등급은 안전용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안전용기 부적합할 경우 나 등급 위해성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인데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이 나타나게 해주는 주원료,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 다 등급은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이 나타나게 해주는 이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를 다 등급 위해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하다.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이 0.1%라든가 10%라든가 이과 극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부적합하다는 건 둘 다 해당이 되겠죠? 10%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적합하다는 경우는 이런 내용일 텐데 이 경우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라는 거예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주원료.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기능성 화장품 원료. 다른 아데노신이나 그런 경우도 가에 포함이 되겠죠. 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한도 이상으로 포함된 화장품, 매우 위험 배웠고요. 나 안전용기 포장이 위반되는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배웠고요. 이제 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추가로 한 개만 더 적어드릴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보시면 다등급 위해 여부 판단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부분을 다 외워야 된다기보단 알고 계시고 가랑 나를 판단하시면 나머지는 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시간을 변조, 위조한 화장품,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스스로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진 회수한 화장품, 등록을 안해한 자가 제조, 수입, 유통, 판매, 신고를 안해한 자가 판매한 맞춤 화장품. 등록이랑 신고 차이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막상 읽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정말로 가랑 나 합쳐서 4개 정도 외우면 나머지 다는 금방 다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위해 여부 판단에 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한 문제는 데려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위해 사례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위해 사례 보고. 위해한 화장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회수 의무자가 나오겠죠. 아까 전에 말했던 영업자랑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5일 이내로 회수 계획서를 세워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야 될 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5일 이내로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이 사이에는 반드시 즉시 판매 중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제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과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기록. 보시면 여기 회수 사유라는 게 방금 우리가 배웠던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판매량, 판매일 등은 위에 화장품을 생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파악을 해야 되죠. 얼마나 팔렸나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5일 이내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회수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수를 진행해야겠죠. 회수를 진행하는데도 위험 등급에 따라서 회수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등급, 나, 다등급 회수일이 다릅니다. 가는 15일 이내, 나다는 30일 이내. 이 기준은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중요한 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수 종료와 회수 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형 위해성 화장품일 회수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15일 이내로 회수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해도 15일 이내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직원도 없고 하필 또 유명한 올리브영에 납품 중인 거예요. 전국에 매장이 1300개인데 어떻게 15일 내로 이 적은 수의 직원을 가지고 회수를 하나. 회수할 만한 돈도 여건도 안 돼. 그러면 회수가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써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초과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회수 기간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 같아서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정할 수 있다. 초과 가능. 오케이. 밑에 있는 회수 계획서 제출도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드릴 건데요. 밑에 거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말했던 이 회수 의무자가 5일 이내로 보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회수 종료는 밑에 있는 15일, 30일 이내. 회수 계획서는 5일 이내로 보낼 수 있는 거 연장 가능합니다. 둘 다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장이랑 초과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수는 진행해야겠죠. 진행되는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회수 의무자는 판매자랑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저편, 팩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판매자와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증거 자료를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두 명을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라고 칭할 겁니다. 회수 계획을 통보받았으면 회수 화장품을 해당 회수 의무자한테 넘기고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야겠죠. 물건을 여기를 주고 회수 확인서도 같이 줍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이 회수 의무자가 판매자랑 업무상 취급하는 자, 쉽게 말해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이거 판매하면 안 돼 라고 가서 확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하거나 뭐 뉴스를 통해서 알리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걔네한테 알렸어요. 걔네들은 이거 팔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물건을 회수 의무자한테 택배 뭐 기타 등등으로 보내죠. 보내면서 회수 확인서까지 같이 보냅니다. 나 물건 3개 갖고 있었는데 이 3개 다 보냈다, 야 이거 보낸 거 맞아 하고 보내고, 이 회수 의무자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돌려달라고 확실하게 했다 라는 증거를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을 합니다. 우리가 회수가 다 끝났습니다. 회수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폐기를 해야 된다거나 기타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폐기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할 텐데 이 폐기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뭐냐? 회수 계획서와 회수 확인서, 사본 등등을 첨부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냅니다. 환경 관련 공무원이 참가하는 하에서 폐기를 진행하는데요. 쉽게 환경 공무원이라고 할게요. 보내고 승인 떨어지죠. 참관하에 폐기를 진행합니다. 폐기를 진행한 회수 의무자는 이 폐기한 내용을 또 2년 동안 보관을 해야겠죠. 요거는 폐기 확인서. 여기가 우리가 했던 위의 사례에 대해서 끝난 겁니다. 처음에 위에 물건을 발견을 했죠. 여기까지 끝난 건데 처음부터 보면 물건을 발견하고 회수 신청을 하고 회수한 다음에 폐기 신청하고 폐기했죠. 마지막에 보고하는 단계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폐기까지 했습니다. 폐기하는데 폐기 확인서를 2년 동안 보관한다. 마지막에 보고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 회수 확인서. 회수를 했다. 폐기 확인서. 폐기를 했다. 평가 보고서. 말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이죠. 이거를 다시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끝! 위의 사례 보고가 끝났죠? 이게 전 내용에 비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서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위에 화장품이 있다 발견됐을 때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나누고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화장품이 어떠한 것들이 위에 화장품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위에 화장품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장품이 맞아 그러면 즉시 판매 중지, 즉시 판매 중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수 신청을 합니다. 회수 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회수가 하죠. 여기서 회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수 종료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가등급은 15일 이내로 회수가 돼야 되고 나등급, 다등급은 30일 이내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 계획서는 5일 이내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다가 종료, 회수 계획, 연장 가능이라 적을게요. 종료는 15일, 30일, 회수 계획은 5일 연장 신청을 했고 우리가 여러가지 사람들한테 즉 회수 신청을 받은 자,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자들에게 회수를 했습니다. 물건을 회수를 받고 얘네한테 뭘 받죠? 회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회수 확인서 2년간 보관, 나중에 폐기 확인서도 2년간 보관하죠. 회수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고서에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을 모두 회수했어요. 그럼 우린 이 물건을 폐기를 해야겠죠. 폐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바로 합니다. 폐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물건 회수하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건 다 받았다 폐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관련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합니다. 그러고 폐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보고하냐? 회수 확인서, 폐기 확인서,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 조금 더 내용 빼서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내용이 더 방대한데 이 부분은 또 괜히 또 주저리 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법의 이해가 끝이 났습니다. 엔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요약을 많이 해서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하는 공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월 말부터 그래서 부서 이동이 확정이 돼서 일을 다시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일을. 그래서 제가 2월 초부터 적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서 옮기고 적응이 한 달이 걸립니다. 이동안 솔직하게 영상을 다 찍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올릴 건데 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구독자 많이 늘어나서 좋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